드라마제니입니다. 착한 여자 부세미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뭐라고? 영란이가 내 친딸이라고? 이제까지 죽은 줄만 알았던 가 회장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게 되겠네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 회장은 15년 전 겨우 20살이 넘은 딸 예림이를 가선영 손에 잃게 되었던 건데요. 그때 복수를 하기 위해 가 회장은 자신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 것처럼 꾸며서 가선영이 그물에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가 회장에게 있어 가장 아쉬운 건 자신의 딸 예림이가 19살이 되도록 자신은 존재조차 몰랐다는 사실이었죠.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부모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예림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게 되고 뉴욕으로 유학을 보내놓은 상황에 가선영이 손을 써서 예림이를 떠나보내게 만들었던 건데요. 김영란 역시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자식이었고 친부모도 아닌 사람들에 의해 이제까지 열악하게 살아왔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 회장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 판단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왜냐면 가선영이 15년 전 예림이를 그렇게 만들었던 그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김영란을 없애달라고 연락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가 회장이 덫을 놓고 용의주도하게 미리 계획해왔던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이 진행되도록 숨죽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그건 김영란이 자신의 친딸이라는 걸 전혀 몰랐을 때의 이야기죠. 이제 곧 김영란이 가 회장의 친딸이라는 게 밝혀지는데요. 결국 가 회장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어떤 상황으로 반전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챙기려고 날뛰고 있는데요. 너 키워준 값은 받아야 하지 않겠니? 7회에는 김영란 엄마 김소영이 유치원까지 찾아오는 장면이 연출이 되었네요. 그것도 경찰을 통해 김영란을 찾은 건데요. 사실 김영란이 어디 있는지 먼저 찾아낸 사람은 바로 가선우였죠. 이돈 변호사를 미행해 김영란이 무창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고는 따라온 가선우 패거리가 전동민 김영란에게 난동을 부리는 상황까지 벌어져 일이 아주 커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돈이 변호사라는 걸 감안해서 생각할 때 무창으로 향하는 자신의 차에 뒤따라 붙을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한 이돈의 판단이 조금 아쉬웠네요. 백혜지 문제도 그렇죠. 가 회장의 비밀의 방에 김영란의 부세미 이력서를 펼쳐놓게 되고 그걸 본 백혜지가 단숨에 무창으로 달려가도록 만든 것도 생각해보면 많이 아쉬웠던 점인데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입장에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김영란의 엄마 김소영이 유치원까지 찾아오면서 김영란이 무창에 있다는 사실은 가선영 남매 모두가 알게 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전동민이 전적으로 김영란을 돕겠다고 나선 입장이라 김영란이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네요. 더구나 7회에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가선우를 이돈 변호사가 찾아가는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가 회장이 김영란이 자신의 친딸인 걸 알게 되는 상황이 오기 전에 이미 가선영과 가선우는 서로 갈라서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가선우는 자신의 누나 가선영의 모함의 배신을 느끼고 이돈과 손을 잡는 상황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 부분은 맨 처음 김영란이 가 회장에게 제안했던 부분이었죠. 늘 둘이 한편이 돼서 가 회장을 몰아세웠던 가선영 남매를 완전히 떨어뜨려 놓아야 일이 쉬울 거라 했던 김영란 말이 이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가선우가 가선영을 빗대 기업 경영 능력이 없을 거라 했던 녹취가 방송을 타게 되면서 머리끝까지 열받은 가선영은 보란듯이 다른 방법으로 가선우를 코너로 몰아넣었죠. 사모펀드 매각건을 부각시켜 세상에 창피를 주고는 가선우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는데요. 거기다 가선영은 기업 이사들의 비리를 손에 쥐고선 스스로 갑질을 하겠다며 이사들의 개인 비리로 뒷덜미를 잡아주고
자신을 경영자로 추대하는데 도장을 찍도록 몰아세웠죠.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라 정신없는 가선우에게 이돈 변호사가 이런 사실들을 알리면서 결국 두 남매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가선우는 누나 가선영의 비밀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가선영이 가 회장의 딸 예림이를 없애기 위해 누구한테 연락을 했었는지, 어떻게 그런 일을 벌였는지도 가선우는 모두 알고 있는 입장인데요. 아마도 가선영이 이사들을 모두 소나기에 넣고는 바로 김영란 없애는 작업에 들어가게 되지만, 한편 가선우는 이돈과 손을 잡아 15년 전 가선영이 저지른 예림이에 대한 그때의 일을 모두 공개하는 상황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겠네요. 사실 가선영은 두 가지 방법으로 김영란을 쫓고 있죠. 예림이를 그렇게 만든 사람에게 김영란을 없애라고 다시 거래를 시작함과 동시에 김소영에게 압박을 해선 김소영의 힘으로 김영란을 회유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7회 예고에는 전동민의 아들 전주원이 갑자기 사라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바로 뒤이어 가선영이 누군가를 거꾸로 매달아 놓은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그런 연출 때문에 가선영이 주원이를 데려간 게 아닌가 큰 우려가 되기도 했었죠. 이상한 정신세계를 가진 가선영이라 충분히 그런 일을 하고도 남을 사람인데요.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네요. 사람이 매달려 있는 상황에 뒤로 등장한 가선영 모습을 보면 풀빛의 리조트로 김소영을 찾아갔던 그날에 바로 그 옷차림입니다. 빨강 투피스에 체인 무늬가 있는 스카프를 메고 있었죠. 그것은 결국 바로 그날 일어난 일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풀빛으로 찾아온 가선영이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고는 하룻 강아지처럼 설치는 김소영을 겁주기 위해 아마도 그런 최악의 방법으로 김소영을 압박했던 것이었겠죠. 어쨌든 김소영이 김영란의 엄마로 되어 있으니 김영란에게 그게 먹히는 방법이라 생각했을 거고 말이죠. 그리고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김영란의 유치원으로 김소영이 경찰을 대동해 찾아오는 것인데요. 김소영은 얼굴이 엉망된 채 김영란을 덥석 끌어안았죠. 정말 가까운 모녀가 그렇게 하듯이 흉내를 내면서 말이죠. 하지만 김영란 귀에다 대고 했던 말은 자신이 키운 값은 받아야겠다는 말이었죠. 결국 가선영과 어떤 식으로든 단판을 짓고 제대로 몸매무새를 다듬을 시간도 없이 급히 김영란을 찾아온 것 같은데요. 어쩌면 김영란에게 위기감을 조성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엉망이 된 모습을 그대로 연출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가선영과 김소영이 어떤 식의 단판을 짓고 둘이 어떤 모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김영란은 그런 김소영에게 넘어가지는 않겠네요. 김소영은 친엄마가 아닙니다. 부모가 김영란을 내몰아 세우며 키웠다는 건 이미 가 회장도 알고 있었죠. 김소영의 손목에 난 상처를 보고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는 걸 미리 짐작했던 가 회장인데요. 하지만 엄마라는 사람이 가선영의 꼬드김에 넘어가선 금전의 딸을 팔아먹으려는 상황을 보고 가 회장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 것이죠. 왜냐면 가선영이 원하는 건 김영란의 목숨이니까요. 딸의 목숨을 금전 앞에 내놓는 부모라니. 그래서 결국 이돈을 시켜 김영란과 김소영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해 상세히 조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까지 진행된 내용상으로 보면 마치 김소영이 김영란의 친엄마인 것처럼 자신이 엄마가 되고 싶어 된 건 아니라는 둥의 말을 했지만 정말 김소영이 엄마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금전 때문에 남이 낳은 갓난아기 김영란을 받아 키울 수밖에 없었던 과거 스토리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 과정에서 김영란의 친엄마가 밝혀지고 가 회장은 김영란이 자신의 친딸이라 짐작하게 될 건데요. 당연히 요즘은 단하루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라 친딸인지 아닌지는 금방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김영란이 친딸인 걸 알게 된 가 회장이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반전이 만들어지는데요. 사실 가 회장이 살아있을 거라는 건 처음부터 우리가 짐작했던 일입니다. 김영란과 이 일을 계획을 할 때 가 회장의 마지막 순간을 김영란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가 회장은 갑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식으로 끝을 맺었는데요. 이 부분이 결국 가 회장이 죽은 게 아니라는 복선인 것입니다. 김영란에게 가 회장의 마지막 순간을 책임지라고 한 건 자신들의 계획을 온전히 믿게 하려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죠. 가 회장이 가장 소망했던 건 15년 전 예림이를 그렇게 만든 가선영의 죄악을 모두 밝히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가선영과 가선우 남매를 똑같이 그렇게 만든다고 했죠.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가 회장 자신이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를 위해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인데요. 살아있는 동안 모든 일을 다 해결하는 게 맞는 것이죠. 자신의 딸에 대한 일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김영란까지 속이는 상황이 돼버린 것인데요. 하지만 시청자까지 모두 속일 수는 없어서 마시다만 소주잔을 내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늘 집으로 들어오는 이돈이 두 손에 바리바리 음식을 사가지고 온 이유도 모두 가 회장 때문인 것이고요. 원래부터 가 회장은 이돈이 사들여온 것으로 먹고 살았죠. 최 집사가 만든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고요. 그런데 문제는 가 회장이 살아있게 되면 가선영과 가선우가 없어진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가 회장의 재산이 김영란에게 모두 돌아가지는 않게 됩니다. 왜냐면 가 회장은 살아있으니까요. 상속 문제는 가 회장이 세상을 떠나야만 발생되는 것이죠. 가 회장은 세상을 떠난 것처럼 모두를 속이고 가선영과 가선우가 김영란을 없애려고 설쳐주기를 기다렸다가 결국 그 둘의 목줄에 족쇄를 채우고는 자신의 재산을 되찾는 게 목적인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3개월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3개월만 김영란이 버텨주면 김영란으로 상속될 재산을 모두 되찾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큰 변수가 생겼네요. 김영란이 가 회장의 친딸이니 말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변수인데요. 사실 김영란에게 그 큰 재산이 넘어가게 되면 호적상 엄마로 되어 있는 김소영 역시 한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김영란의 생명에 문제가 생기면 상속자는 그 엄마가 되니까요. 김소영 같은 사람이라면 상속분을 나눠주겠다며 사람을 매수해 김영란을 해치고도 남을 부류인데요. 착한 여자 부세미 드라마의 스토리가 그런 식으로 결말이 날 수는 없는 일이죠. 김영란이 가 회장의 친딸인 게 밝혀지면서 결국 모든 재산은 가 회장과 김영란의 것이 되는 것이죠. 가 회장이 나중에 세상을 떠나 오로지 김영란의 것이 되더라도 김소영에겐 어떤 지분도 없어지는 건데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람이 있죠. 바로 전동민입니다. 어쩌면 김영란에게 스스로 먼저 손을 내밀어 김영란을 지켜주겠다고 한 처음의 사람일 텐데요. 외롭고 힘들고 고달프게만 살아온 김영란이 친아버지 가 회장을 찾게 되고 그리고 전동민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면 좋겠습니다. 드라마젠이었습니다. 오늘 착한 여자 부세미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